동지들 반갑습니다. 막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 이야기 막노TV 교선부장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민주함성 223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큰 제목 보시면 법, 도덕, 원칙 그게 뭔데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저희가 이 2월 13일에 그 24 임투 승리 결의대회를 했어요. 25년 2월인데 24년 임투 승리 결의대회를 다시 한번 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2월 13일에 한 130여 명 정도 A조, B조 이렇게 근무 후에 아니면 또는 쉬는 날에 그리고 또 산재로 쉬고 있는 우리 동지들마저도 이게 좀 참여를 같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분노하고 왜 이런 쟁의 활동을 하고 이런 집회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날 3명이 발언했죠. 지회장 동지, 김익상 지회장 동지의 연은 발언, 그리고 저 교선부장인 김지훈 저의 발언, 그리고 박정권 대의원의 이제 그 현장 투쟁 발언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3명의 발언들을 쭉 보면 그거예요. 첫 번째로 역대 최대 실적인데도 1.7%의 임금 협상을 했다. HU는 그게 합의를 했죠. 그래서 그게 마지노선으로 설정이 되고 우리에게는 회사가 더 이상 그 한 회사에서 양쪽 노조에 다른 제시안을 줄 수가 없다는 그걸 이유로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그걸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23년, 22년, 23년 이거 똑같이 우리 겪었었잖아요. 그걸 계속 이런 식으로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2.8%였어요. 역대 최대 실적이었고 물가 상승률은 2.8%였고 임금 인상은 1.7%였습니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2017년에 임대원협에서 그때는 저희가 되게 적은 소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HU가 그냥 교섭을 계속 해왔었어요. 회사도 HU하고만 했었고, 그때 HU가 회사에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매년 단협을 할 필요 없다. 단협을 얘기하다 보니까 임금을 많이 못 올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짝수년에는 임금만 하겠다고 합니다. 빠르고 높게 올리겠다는 그런 말을 현장에 하면서 짝수년에는 임금 협상에만 집중해서 빠르고 높게 가겠다라고 했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밑에 표 뒷장에 보시면 밑에 표 제가 올려놨죠. 여기 보세요. 임금 짝수년에 정말 많이 올랐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거짓말 했던 거예요. 우리 속았죠. 아니, 속지는 않았어요. 속지는 않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속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했는데 저 힘이 없어서 막지를 못한 것 뿐이죠. 계속 그때도 선전지로 떠들고 발언을 하고 막 현장에서도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어영과 같은 노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통과리를 하고 투표를 한 걸 통과리를 했던 것도 나왔었잖아요. 회사랑 러브샷을 하고 쭉 임단의 기간에 술을 먹고 하는 이런 모습들 행태를 우리가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직도 다수노조잖아요. 참 왜 그런지 뭐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시죠? 뭐 버뮤드 삼각지대 51국의 외계인이 뭐 살고 있다는 달 뒷면에 독일의 우주 전진기지가 있다는 식의 그런 거 더불어 이것도 참 믿기지 않는 일 같아요. 잠깐 딴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네 번째로는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임금만 하는 회의니까 통상임금 문제는 23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던 거예요. 지금 주휴수당과 연차 사용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그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면 된다. 임금 협상 자리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올해는 또 니들끼리 만든 임금만 하는 해 아니냐. 이거는 철회하고 임금을 회사에 이익에 맞춰서 임금 제시안을 높여서 다시 가져와라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자, 회사는 단협 경면제를 개무시했고요. 그걸 HU가 또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준다는 얘기를 했었죠. 아니, 무슨 지들끼리 만들고 지들끼리 또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또 다섯 번째로 이렇게 임협 합의를 했어요. HU는. 그리고 통상임금 지급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자들에 대해서는 또 역차별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어요. 자, HU가 회사에다가 소송자들을 차별하는 문구를 적시하라고 요구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고문노조로 돌아간 인원 중에서도 600여 명의 소송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자, 금속노조는 99% 이상이 소송자예요. 차별을 가득한 문구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합의안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H가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그냥 노조로서 완전히 제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자, 다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싶은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합의 문구에는 그래야 돼요. 이 부분 분명 소송 기간은 2020년 10월, 11월 이때부터 23년 10월까지의 소송 기간을 제외한 소송의 기간이나 또 현행 임금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지급을 하고 적용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소송자는 차별을 하는 걸로 밀어붙인 거예요. 회사와 HU가요. 7번이에요. 또 같은 얘기죠. HU는 왜 소송자들이 차별받는 문구로 가득한 임금 제시안에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근데 서명을 왜 했는지, 같은 현장 노동자들의 차별을 요구하거나 또는 두둔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할 일입니까? 이건 지탄받아야 되는 꼭 규탄받아야 될 일이 마땅한 일이에요. 회사를 욕하기에 앞서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용노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마지막 현장 발언으로 나온 얘기 중에 CCTV 현장 동의도 얻지 않고 비공개 장소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법으로도. 자, 노사협의 안에서만 이걸로 협의 안에서 협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거든요. 현장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 다 끝났어요. 가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한 CCTV들을 철거시키고 우리는 CCTV 설치에 반대를 한다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는 이제 HU를 앞세워서 원칙도 법도 도덕 자체도 없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깨내야죠. 자, 연두비도 쭉 팔아먹은 거 보세요. 연차 팔아먹고 월차 팔아먹고 계속 쭉 단연 경년차 들어가고 또 이익 중인데도 임금협상 동결했던 적도 있죠. 자, 냄비가 있어요.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켜요. 서서히 끓어오잖아요. 그럼 개구리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발버둥치지 않고 천천히 수영을 치다가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그런 끓는 물 안에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버티고 질기게 이길 때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광복하게 부탁드리면서 보고 듣는 민정성 223호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